누가 이런지를 아는데 우리 인간이 이번에 그런된 판단으로 제대로 보호 등격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인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대통령 김문수 후보와 함께 깨끗한 나라로 가자! 감사합니다. 네, 여름 기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 우리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청년 연사 한 분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청년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희망을 꿈꾸고 또 희망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청년 이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우리의 미래를 지킨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지난 총선부터였죠.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길목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네, 반드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의 따님인 김공주님께서 사랑꾼 아빠에게라고 하는 영상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많이 보셨네요.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그 영상을 보시면 어찌 보면 완벽하지 않은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정치인 김문수의 따님의 마음에서의 김문수, 그리고 딸을 혼자 키워왔던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딸을 위해 자그마한 빨간색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따님의 입에서 나오는 김문수 후보가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꼭 오늘 밤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출,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진심이 절대 가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호텔 경제학과 같은 폐괴한 노쇼 경제학으로 국가가 빚을 내서 내 손에 돈 몇 푼 쥐어주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법치주의가 통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꼼수와 거짓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성공하는 사회,
지나고 나면 내일 다 같이 가족, 이웃, 친구, 지인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꼭 가주십시오. 아니요 그냥 꼭 밀고 가서 들어와요.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이 기다려보고 위대한 그 오른쪽 제일 대한민국을 끝에 있어요. 김문수와 함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호원 총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준세 청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2살 대학생 김준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대학생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섰기로 한 이유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인 것처럼 사실 정치에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후보님 처음에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보님 파도 그런 미간밖에 안 나오는 그런 후보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장관, 도지사 지내신 분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시고 정말 그 동천동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생활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야말로 진정한 서민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서민 코스프레하는 저 민주당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진정한 서민으로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대선 단순한 대선이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갈림길이 서 있는 그런 대선입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그런 복정을 보셨죠?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특보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자기 맘에 안 들면 다 어디론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넘겨주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일 반드시 우리가 투표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새롭게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님 오시면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 강한 힘을 함께 모아주시다. 그래서 기필코 6월 3일에 우리가 승리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쓴맛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김문수 대통령 외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청년 김준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분한테 옆에 살짝 해달라고. 이거는 냅두고 자리부터 잡고 와서. 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말꾼보다 일 잘하는 인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택에서 일 잘하는 김문수 후보 선택에서 살이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검증하는 그러한 연사들을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우리 형 이대준 씨의 형입니다. 이대준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영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의 형 이대진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이신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문수 대통령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3주 동안 호남을 돌아다니며 민주당의 민낯과 나라를 망친 자들의 만행을 알고 왔습니다. 국민 한 사람을 죽이며 5,200만 국민을 속였던 범죄 집단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호남민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호남 사람이라 가족 팬이라며 월북 인정하는 이자들의 망동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분명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 자산을 이용하여 조작과 은폐 거짓의 국정농단 재판까지 숨기려 하는 범죄 집단 내 어찌 국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이 자들이 저지른 조작과 선동, 은폐 거짓의 범죄 행각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며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식들은 그렇게 아끼면서 제 동생을 무참하게 죽인 것도 모자라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의 생명까지 변가르기를 하려 합니다. 무한 국제공항 살인 참사 사건도 호남이라고 무시하며 슬그머니 감춘다면 영원히 호남은 소외될 것입니다. 이제 호남 전체 시민들은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소외되지 않는 자긍심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은폐하고 조작하고 선동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독재와 공산주의라는 것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지원 유세를 통해 경악한 것은 스스로 가두리를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짓들을 심판하고 가짜들의 민낯을 벗기는 것입니다. 작금의 선택은 위선과 조작으로 범죄를 덮어내는 자들을 몰아내고 진짜 일할 수 있는 검증된 김문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뱉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파렴치한지도 모르는 민주당 후보의 경악을 우리는 경험하기 싫습니다. 성공한 경기지사 8년의 재임기간 실적이 말해주듯 김문수 대통령 시대를 우리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미래가 미래는 세계 최고의 경제 부국으로 경제는 으뜸일 것이요 행복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호남 유세를 가리며 느낀 점은 묻지 마시게 투표로 소외되도록 만든 민주당을 심판하고 그들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일 잘하는 김문수 대통령 시대를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 다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와 국가의 위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문수의 미래를 제대로 선택하시어 정정당당하게 함께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익 제보자 우리 조미연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중요한 날이라 좀 써왔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에 이재명의 불법 세금 유용과 법인카드 비리, 공무원의 사적 유용을 제보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입니다. 이제 본투표 날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혹시나 흠이 잡혀 그동안 제가 해오던 이야기들마저 거짓으로 덮어씌울까 노심초사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명확한 증거와 있는 사실 외에는 말을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런 저도 저를 가끔 의심할 만큼 그들은 이재명 후보는 거짓 없이 청렴한 사람으로 온갖 공격과 조작, 음해를 당하면서도 힘겹게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버티고 있는 사람으로 아주 눈물나고 아름답게 거짓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헤아리며 국민을 주인처럼 여기는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상식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거짓 조작과 음해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낸 서민의 세금을 죄책감 없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본인의 쌀돈 쓴 사람이 서민의 슬픔을, 마음을, 고통을 헤아려 줄 거라 믿는단 말입니까? 명백한 증거들과 저의 증언, 그리고 법원의 판결, 권익위의 공익제보자 인정이 모두 거짓이고 음해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묵인이나 비유 없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반성과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청렴하다고 하고 정의를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말고 거짓이라 우겨라.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인정하는 순간 끝이다. 양심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잘했고 무엇이 유능하단 말입니까? 본인의 측근 아랫사람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인의 가족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본인이 먹는 거 쓰는 거는 무슨 돈으로 차려야 하는 건지, 본인이 책임하에 있는 도청 공무원들이 무슨 일에 가담하고 공금을 어떻게 유용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에서 무엇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그렇게 유용하게 잘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다른 시는 속속 들이파헤치고 여러 차례 감사해서 코로나 검열을 위해 공무원을 안는 커피 공무까지 문제 삼는단 말입니까?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엄중한 잣대를 본인에게부터 주십시오. 더 이상 모르는 척 꼬리자리로 죄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의 노예 정도로 여기며 황제 노릇하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짓 포장을 진짜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을 정녕 보고 싶단 말입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사탕 말린 말들에서가 희망을 못 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은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사로잡아 현혹시키는 말깃을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온 지난 시간들과 해오던 업적들을 보십시오. 진실을 알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쓰여질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을 대신한 사람을 이런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또 온갖 의혹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해도 조작과 음해를 하며 허위 사실로 처벌하겠다 한다며 감시하게 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면서 상대방은 온갖 네거티브로 조작, 음해하고 또 비방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인정과 책임부터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에 아무리 이기고 싶다 해도 말로 되지 않는 말로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무식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상대가 없는 뒤에서도 할 말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들을 가지지 못하고 내뱉는다면 지성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과는 국민들 앞에서 하기 앞서 당사자에게 해야 옳은 사과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내일 꼭 현명한 투표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이 있어야 그 다음 희망도 꿈꿀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명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유동규 씨, 여러분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규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확인된 공식 거짓말쟁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에 오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는 대법원에서 인증받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왜? 예. 이게 대통령이 안 되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서 더 이상 재판을 안 받겠다. 유죄 줄 거면 재판 안 받고 무죄 줄 거면 재판 받겠다. 이거를 입법 발의한 게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자, 이재명이들 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인 국민들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재판을 하는데 모습이라는 놈은 큰 죄를 짓고 부정부패를 해도 재판을 안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가 모습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표 받을 때만 여러분 저는 말씀입니다. 당선되고 나면 에헴 아랫것들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이번에는 국제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짐 로저스가 자신을 지지했습니다, 야나가. 순번이었고 짐 로저스에게 확인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완벽한 사기라고 했습니다. 네. 컴플리트 프로드라고 했어요. 완벽한 사기라고. 여러분, 국제적인 거짓말쟁이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야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올라가야 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강아지 개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뭐였냐면 행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자기한테 왔으니까 나 이제 너는 행복이야.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 그게 6.25년이었습니다. 6.25년 내가 입양했다, 6.25년 입양했다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여기에 뭐 카메라 많은데 방송국마다 다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다 끝나고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질 때쯤에 경기도사 갈 때 그 개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 개를 버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왜 개 버렸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이재명이. 그 개가 아이고 안식개도 제가 그게 소유법 문제로 그게 상당시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명은 소유권을 단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남시 공무원 이름으로 이 개를 입양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개를 입양할 거면 처음부터 자기 이름으로 입양했어야 되는데 왜 공무원 이름 입양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버릴 계획이었다. 끝까지 책임질 거면 자기 이름으로 입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말라가지고요. 지금은 생사도 모릅니다. 그거를 또 타라라는 동물단체가 이재명을 바리케이트 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경기도가 개 키우는데 좋은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타라라는 동물보호단체가 아니라고는 박시합니다. 왜? 경기도에 뭐가 있냐면요, 굿모닝 하우스라는 아주 좋은 개 키우기 최고 좋은, 여러분들 굿모닝 하우스라고 딱 쳐보세요. 거기 남경필 사들은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 때 뭐를 했냐면 이재명이 자기가 단독으로 썼어요. 거기에 잔디 쫙 깔려있고 개 키우기 거기보다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쟁이가, 여러분, 범죄군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혼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 역대껏 이렇게 탄핵 외치고 내란 외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재명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해로운 게 없기 때문에 내란 외쳐라고 정치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쏘시겠습니까? 여기에 운전자는 바로 이재명과 공범 아닙니까? 이재명을 찍는 그 손가락도 이재명과 같은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투표로 정말 국민들이 이 범죄자의 최후를 우리가 만듭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크게 같이 외칩시다. 자, 문수 대통합니다. 문수 대통하는데 여기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어요. 이 중에서 목소리 제일 작은 사람은 3년간 재수없어. 이 중에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은 문수 대통합니다. 자,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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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유동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화를 해주실 우리 이철희 통역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조금 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 왼편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안쪽으로 조금 더 입장하셔서 조금 더 가까이 김문수 후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쪽에 앉아 계신 분들부터 차례로 질서정연하게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당겨서 앉아주십시오. 네, 천천히 입장하십시오. 자, 우리 거기 철책을 좀 치워주세요. 네, 질서가 중요합니다. 안전사고를 하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앞에 유튜브 내려주세요. 내리면 내려.
네, 이정도 충분히 입장되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밀지 마시고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진짜 전연하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이제 그만 앞으로 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공간이 꽉 찼습니다. 앞으로 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의를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밀지 마시고 이제는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 위해 전국을 빌려 함께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응원팀입니다. 서울 중앙당 유세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앞에 앉으셔야 돼요. 앞에 앉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어요. 아까 배운 거 기억하시죠? 자, 양손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양손! 아우, 아까 오셨네요. 자, 이제 준비한 거 되게 많지만 엑세스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김문수 서울시장 출마한 적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저희는 함께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열정이 많으니까 같이 김문수 화이팅 한번 할게요. 자, 김문수 음악 주세요.
이제 저희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몇 번? 꼭 기도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앙당 유세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 공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밀지 마시고 지금 계신 곳에서 안전하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를 지내셨고 민선 1기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한 전 부총리 임창열이가 왜 왔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걱정스럽고 국민 여러분의 앞날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무 정당에도 소속 안 돼 있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려고 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준비된 경제 대통령입니다. 외환위기 극복할 때 노동계와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극복을 했습니다. 김문수는 20년 동안 노조위원장 노동운동을 한 노동계와 가장 대화가 잘 되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리려면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손잡아야 하는데 김문수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남의 아들 김문수, 호남의 딸 김문수 부인이 호남 영남 파업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영남 호남이 왜 싸워야 됩니까?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가 뭐가 필요하고 보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만 위하면 됩니다. 김문수는 진보대 받고 보수대 받고 이거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문수는 검증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입으로만 경제 살리는 거 믿지 말고 속지 마세요. 김문수는 도시사하면서 대한민국 일자리 48%를 만들어냈습니다. 판교 개발을 해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도시사를 한 이재명은 뭐 했습니까? 백현동, 대장동 비만 저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서 일자리는 더 크게 일자리입니다. 김문수를 뽑아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분의 앞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와 있습니다. 독재정권이 탄생하느냐 민주정권으로 가느냐 그 기회에 서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된 총리를 탄핵하고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합법을 해서 사표를 내게 하고 대법원장이 불리한 판결을 또 탄핵을 합법하고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민주국가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야 민주국가가 됩니다. 국회를 장악한 사람이 행정부도 장악하는 독재국가가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 독재국가 막으려면 김문수를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 대통령을 뽑아야 경제를 지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시락 개입 때 평택의 미국 기지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미동맹 안보동맹이 되겠습니까? 한미동맹 없이는 경제를 우리가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 안 될 사람 찍으면 여러분의 기존 한 표가
좋은 표가 됩니다. 그 표를 김문수에게 몰아주십시오. 뭉치면 산다. 뭉치면 이긴다.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감사합니다. 네, 임창원 전 경기도지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이인재 전 도지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내일 위대한 결단을 내리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대통령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주시겠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김문수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골리앗의 거대한 군단에 맞서는 다윗처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 명량해역에서 10배가 넘는 거대한 외적 함대에 맞서서 싸우는 13척의 이순신 장군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머리에 먹물 들어간 사람들이 다 골리앗이 이기고 외적 함대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김문수에게는 여러분이 계시고 국민이 계시고 시대의 소명이 그를 받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중국 이순신이 외적 함대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것처럼 김문수는 여러분과 함께 적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 이 정치 대전쟁에 마지막 남은 고비 하나가 있으니 마지막 투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은 내일 투표율을 저 위로 밀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 아십니까? 77%였습니다. 이번에 몇 퍼센트까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80%까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는 100만 표 이상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투쟁, 이 투표율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일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손가락으로 전화를 누르고 문자를 날려주셔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지, 내 동료, 내 이웃에게 다 함께 일어서서 위대한 선거혁명을 이루어내자. 그래서 다 함께 투표장으로 몰려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대한 조국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우리의 선대로부터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태양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담대한 희망, 김문수와 함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양자 봉동 선대위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제로 보기에 힘이죠. 저는 이 자리에 김문수라는 분을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거리에서 전국을 거의 다 다녔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진정성이 넘치는 분이신지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양양자가 인간 김문수의 진심을 마주하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저 사회적 바닥층에 있는 분들도 다 우리 김문수 후보고, 병원에서 변기 청소하는 우리 여사님도 김문수 후보고요. 그리고 저 위층에 있는 분들도 다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설란현 여사가 나온 순천여고 가까이에 있는 광주여상을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지 345번지 출신입니다. 우리 설란현 여사님을 선택해준 김문수 후보님께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별명이 고호녀였습니다. 고졸 호남 여성. 그런데 영남 대학 나온 남자랑 결혼했다고 출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국 떠다니느라고 저도 어질어질합니다. 그런 차별의 시대를 잘 견디게 해주신 분 바로 설란영 여사와 김문수 후보입니다. 1985년 11월 25일 그때는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에서 연구원 보조로 삼성 반도체 통신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만큼 일했습니다. 90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부산의 시댁에다 맡겨놓고 올라오던 그 무궁화호 4시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란영 여사께서 최초로 타가소를 만드시고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복지를 해결해 주신 그런 분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본을 이긴다는 것, 우리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을 이긴다는 것,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계셨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경기도지사를 하신 거 아시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만약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안 계셨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을 겁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계셨기에 반도체로 또 AI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 국가를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는 이 김문수 세 글자 이 옷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끝나고 계속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호남에서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 글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엄마도 김문수, 우리 딸도 김문수, 우리 아들도 김문수, 남편도 김문수, 정직하게 살아왔던 우리가 선택하는 후보
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또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 뛰고 계신 분입니다. 나경원 공동 선대위원장 소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김문수가 이깁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김문수로 위험한 이재명의 나라를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하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없었는데요, 이제 생겼습니다. 애국심으로 진심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깨끗한 그 이름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유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양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반도체 유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GTX 만들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자리 87만 개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재명의 나라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라 경제는 빚내서 퍼주자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초통화구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600조 하던 나라 빚이 1000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퍼주는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재명이 건들면 민간업자는, 이재명과 친한 민간업자는 대박이요, 국민은 쪽박이었습니다. 거북선 관광단지의 웨이브파크 사업이 그랬고 백현동 사업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에게 나라 국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안보는 어떻습니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재판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핵과 대한민국 재래식 무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안보관으로 한미 안보동맹도 파탄내고 경제동맹도 파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의 나라가 공포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회를 깔고 앉아서 지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이제는 유죄치기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 남은 사법부까지 무릎 꿇리는 이재명의 독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요, 얼마 전에는 본인 방탕금지법 만든 거 아시죠? 이제는 아들 험담 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입틀막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전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손학규 전 도지사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제가 도지사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정치도 떠나 있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산에 다니고 친구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책 보고 집안일도 좀 돌봐서 요즘 설거지는 제 몫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으려니 야, 이거 이재명 나라가 되나?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경제 건질 수 있나? 안보 지킬 수 있나? 민주주의는 제대로 될 수 있나?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안 되겠다. 나 힘이 없지만 나라도 나서서 김문수를 돕자. 김문수 도와서 우리나라 경제 살리고 민주주의 살리고 안보 지키자. 그래서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김문수, 이재명을 잘 봤습니다. 이재명 말이죠.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 가정에 선거 공보가 배달됐습니다. 한가운데 왼쪽에는 이재명은 했다, 오른쪽은 이재명은 한다. 한다는 공약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했다가 자기 실적 아니겠어요? 경기도지사 4년 맞추고 막 나와서 한 자기 실적인데 첫 번째 뭐겠어요? 대장동, 백현동 아니고요,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계곡 정리. 세 번째는 공공 배달앱. 네 번째는 청년 기본소득. 여섯 번째는 여하튼 4년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이 실적, 바로 이게 경기도지사가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슬그머니 시흥에 있는 거북선 얘기를 해요. 외부 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인허가를 빨리 해주고 투자를 유치하고 한참 자라나는데 찾아보니까 그 동네 공실률이 87%나 됩니다.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은 대장동이다, 백현동이다, 거북선이다, 왼통 부동산 개발뿐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뒷배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김문수, 여러분들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그 연 매출이 작년에 202조였습니다. 엄청나죠? 그거 김문수가 개발하고 완성시켰습니다. 첨단 산업 기지, 과학기술의 메카 판교 테크노밸리 김문수가 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인 거 아시죠? 제일 반도체 강국입니다. 반도체가 처음에는 화성 수원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큰 단지가 평택입니다. 120만 평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세계 반도체 1등 국가를 만들었습니까? 김문수가 했습니다. GTX 얘기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께서 바로 GTX 발표를 할 때 제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거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닌데, 예산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데 대통령으로 뻥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문단 만들고 중앙정부 교섭하고 계획을 추진하더니 드디어 금년에 GTX 1호선이 완공이 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김만수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건설한 사람 바로 우리의 경제 대통령 김문수입니다. 안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다 미사일이다 매일같이 쏴대고 핵잠수함 만든다 구축함 만든다 이러고서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걸 견제하는 게 한미동맹입니다. 그 한미동맹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2사단 나와 있고 7공군 나와 있고 8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4년 동안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미군 부대 단 한 군데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까? 김문수 대통령! 그러면 김문수는 여러분들 김문수가 국방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 미군 도와주고 이런 건 다 말도 못해요. 그러나 가장 큰 것 한 가지 미 이사단이 동두천에 있었어요. 그거 다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8군 사령부도 용산에 그거 다 평택으로 내려가고 평택의 미군 기지 500만 평을 건설해서 세계 최대 미군 기지 그냥 단순히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살고 그 안에서 대학 교육까지 다 시키고 문화시설 다 갖춰있는 국제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김문수의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안보 대통령 김문수입니다.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탄핵한다, 특검을 한다, 청문회 부른다 이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사를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임명한다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어준이다, 유시민이다, 정청이다 이런 사람까지 대법관 만든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김문수는 지금 계엄의 탄핵의 대선까지 온 우리의 정치부는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87년 제도를 바꿔서 제1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 독재를 막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제1공화국 헌법으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뼛속부터 민주주의자입니다.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약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뼛속부터 민주주의자인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든든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대표로 2번이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러한 민주당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향했습니다. 독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1인 독재 체제 하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엄에 반대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데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반대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무고한 검찰총장을 탄핵하는데 단 하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안 한다는 겁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권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살아야 합니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민주당 지지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김문수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진정한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한 표가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진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선진국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제가 김문수를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하늘이 뚫어져라 하고 그게 대통령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무대 옆쪽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가 도착하시면 같이 무대 위에 올라오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원팀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국회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은 이 순서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후보님하고 같이 기념 촬영한 후에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올라오실 때는 다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마시고 원팀 퍼포먼스 기념 촬영 이때 함께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문수 후보가 무대 위에 올라오시면 핸드폰 플래시를 밝게 밝혀서 김문수 후보를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김문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휴대폰을 꺼내서 이 조명을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모두들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조명을 켜주십시오. 자, 서울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6월 3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 대통령,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김문수 하면 여러분 대통령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노동운동가의 뚝심과
보수 정치인의 원칙 그 두 가지를 모두를 갖춘 유일한 후보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김문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김문수가 거짓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동운동가의 독심과 보수 정치인의 원칙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유일한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청년과 실력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거짓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 이제 잠시 후에 이곳에 도착하실 텐데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을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김문수와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 여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김문수를 외치면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여겨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자라는 나라,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꿈이 소중한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과 기회의 나라,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잠시 후면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 시청역 광장에 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이곳에 도착하시면 우렁찬 함성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 김문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입법도 마음대로 헌재만을 장악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독재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정정당당 김문수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새롭게 대한민국 김문수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를 연호해보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앞장서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청렴 결백한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곳에 입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입장하시면 우렁찬 함성으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만나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000km의 대장정, 도시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서민의 눈물과 한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웃고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절과 희망을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6월 3일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이 선택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대통령을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국민의힘 기후위원 김문수 후보가 가족들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를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어린이와 함께 그려가는 세상, 우리 후보 정책에 대한 그림 4종을 우리 후보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세 장이란 어린이가 아빠, 엄마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림을 우리 후보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어린이의 그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세 이루아 어린이가 그림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루아 어린이의 꿈은 김문수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과 기회의 나라,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다음은 8세 이주은 어린이가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 대통령이 되셔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세상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러한 정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자라는 나라,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을 전달할 어린이는 9세 최서우 어린이입니다. 최서우 어린이는 행복한 세상 만들어달라고 김문수 후보를 위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꿈이 소중한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4명의 어린이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모두 우리 후보와 함께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어린이들의 바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후보님 꼭 대통령 되셔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약속드립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연설보다는 우리 이낙연 총리님 연설을 들으면 저도 정말 이 나라 장애를 더 생생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조금 어렵게 왔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앉아요. 네. 여기 있으니까 부르지 마세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혐의 없는 후보를 내놓았다면,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는 것처럼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개 범죄 혐의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후보를 내놓았고, 그 범죄 혐의를 모두 지우려고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위선과 사욕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권력만 탐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신념에 따라 가식 없이 살아왔고,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서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 전에 김문수 후보를 세상 태어나서 75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국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분권형 개헌을 매듭 짓고 3년 안에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임기 욕심 부리지 말고 퇴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기를 줄일 생각이 아니라 늘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임기 5년 마치고 또 출마해서 2번 더 하면 13년이 됩니다. 13년 동안 재임하겠다는 꿈이 없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7공화국 출범은 영영 미뤄지고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암흑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답을 드린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순탄한 발전을 위해서
빨리 개헌을 매듭짓고 임기를 3년 안에 끝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동시 실시함으로써 지금 같은 임기 불일치에 따른 손실과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권력은 항상 견제받아야 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폭력입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날부터 국회의 견제를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나쁜 짓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된다면 국회 300석 중에서 5세력까지 합쳐서 193석이나 가진 정당이 대통령까지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가 탄핵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가 나쁜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견제가 없으면 이런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권력을 견제받게 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 사람들은 선거 끝나고 이틀 뒤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잡아놨어요. 뭘 하느냐? 선거법에 자기가 유죄로 나온 그 조항을 바꿔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쪽이 이기면 그 이상한 법을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실행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법원은 유죄 파기환송을 뒤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고 사법부는 망가진 엉망진창 사법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골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법권 독립을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권의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까지 위축하게 된다면 그것을 괴물 독재국가라고 저는 부릅니다. 왜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였느냐? 어느 책을 봐도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괴물 독재국가는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괴물 독재 출현을 막으려면 누굴 뽑아야 됩니까? 자,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 10명을 내란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놨습니다.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계엄 해제 결의할 때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할 것 같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 계속됐던 정치적 내전을 끊지 못하고 그 내전이 공수만 바꿔서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내전은 빨리 종식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5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맞고 재촉을 합니다. 10가지 채울까요? 채우지 말까요? 압축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질서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 시기에는 대외 정책이 안정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즉흥적인 실언으로 동맹의 신뢰를 잃는다든가 그러면 국가적인 낭패 아닙니까? 대외 정책이 안정되고 신뢰를 유지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후보님 말씀도 못 듣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라고 막 통사병할 때는 언제고. 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면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관되고 신뢰받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인 돈풀기 정책으로는 경제를 망가뜨리기 십상입니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지 말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경기지사로 일했습니다. 그 비교를 손학규 대표께서 잘 해주셨을 거예요. 과거로 볼 때 앞으로도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은 누굽니까? 끝으로 아주 중요한 2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인간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정책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의식에서부터 여성과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인식이 아주 깊게 뿌리박힌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덕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의 덕성과 절제, 이것은 국가의 명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후보 본인과 그 배우자와 가족까지를 통틀어 볼 때
가장 안심되는 후보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저의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답 맞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올시다. 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일 3명 이상씩을 투표소로 모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대표님과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 함께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우리 국회의원님들 함께 올라오십시오.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들도 무대로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들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손과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국민을 위해,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뭉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소망, 갈등이 아닌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원팀으로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예상 제시해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우리 서울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5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가족이 모두 법인카드를 그냥 쓰고 자식도 또 이 도박을 한다든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욕설을 보는 이런 가족이 우리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노란봉투법 이런 거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모든 대기업이 떠나고 외국 기업도 대한민국에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젊은 청년, 쉬었음 청년이 50만이 넘는 이런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 우리 막아야 되겠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저보다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소중한 한 표로 똑바로 찍으시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김문수!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잘 돌아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지요. 여러분 아실 수 있지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한 국방안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지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찍으시면 대한민국 국방안보가 튼튼하고 평화가 유지되고 이 평화 아래에서 바로 경제가 돌아가고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지만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저는 방탄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양심이 방탄유리입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는데 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괴물 독재를 하고 자기가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다 중단시키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으실 수 있죠? 저는 내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발이 공부에 돼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와 어려움을 같이 하고 저와 함께 깨끗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절제를 다한 제 아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딸을 또 사랑합니다. 제 딸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불법 인간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사회복지사로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제 딸은 사회복지사로서 제 사위와 함께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저는 제 딸과 제 아내와 제 손자, 손녀입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와 또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건전하고 힘들지만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건강 리스크, 모든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온갖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온갖 욕설과 또 음란 이런 데에 빠진 이런 가정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정당당하고 또 떳떳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늘 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모두 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내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투표해 주시죠. 꼭 투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내일 민주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경제를 살리는 경제혁명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탄핵도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계엄도 잘못되고 잘못된 게 많은데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 큰절을 올리면서 앞으로 반드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큰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자,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김문수! 네, 김문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로 반드시 승리의 그날로 함께 나아갑시다.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함께 만들어 봅시다.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전 대표께서 연설을 못 하셨는데 시간이 9시가 돼서 마이크 사용을 못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전 대표께 큰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아이고 좀 비켜봐요. 아이고.
자, 이것으로 기호이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서울시청 앞 피날레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울시청 앞 현장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